며느리, 이혼하지 마. 내가 평생 너한테 미안하게 살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20년을 학대하다시피 구박하던 시어머니가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직전에 제 손을 붙잡으며 한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세,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결혼 25년 차에 이혼을 결심했고 1년의 별거 끝에 드디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나 좀 보자. 꼭 할 말이 있다. 평소 같으면 무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가야 할 것 같았어요. 마지막이니까 정리를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70대 중반의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앉아라. 시어머니는 제 앞에 차를 내밀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그리고 입을 여셨습니다. 며느리, 이혼하지 마.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저는 결심했고 남편도 동의했어요. 알아. 다 내 탓이야.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못살게 굴었지. 미안하다. 저는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과였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학력 낮은 며느리라고 부르셨어요. 저는 전문대 졸업이었고 시댁은 명문대 집안이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왜 하필 너 같은 애를 데려왔는지 모르겠다. 이 말을 얼마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심지어 제 아이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하셨죠. 남편은 어땠냐고요? 남편은 마마보이였습니다. 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당신이 좀 참아. 우리 어머니 성격 원래 그래. 당신이 잘하면 어머니도 달라지실 거야. 전부 제 탓이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제가 못나서,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 저는 2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 비위 맞추고 아이들 키우느라 제 인생은 없었어요. 그러다 작년에 터졌습니다.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제 딸에게 말했어요. 너는 엄마 닮아서 걱정이다. 엄마처럼 공부 못하면 시집도 제대로 못 가. 고3인 제 딸아이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뭔가 제 안에서 끊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뭐? 제 딸한테까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25년 동안 저는 참았어요. 하지만 제 아이들한테까지는 안 됩니다. 시어머니는 경악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제가 감히 대들다니 하는 표정이었죠. 이것이 감히 어디서. 어머니, 저 이혼할게요. 그날 저는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딸아이 손을 잡고요. 남편은 당연히 어머니 편을 들었죠. 당신 미쳤어?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신 어머니가 우리 딸한테 뭐라 했는지는 들었어? 그래도 어른한테 대드는 건 아니지.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작은 빌라로 이사했어요. 별거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저는 처음으로 눈치 보지 않고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을 수 있는 게 행복했습니다. 딸아이는 대학에 합격했고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말했죠. 엄마, 이혼해도 돼. 우리는 엄마 편이야. 저는 재혼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게는 이미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회사 동료였는데 제 사정을 다 알고도 기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이혼 정리하시고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시작해요. 그는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줬어요. 학력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아이가 있든 상관없다고 했죠. 2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한 사람으로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확정짓기로 했어요. 남편도 동의했고 재산 분할도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며느리, 이혼하지 마. 내가 평생 너한테 미안하게 살게.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싫었던 게 아니야. 예, 나도 그렇게 살았거든. 내 시할머니한테.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집와서 30년을 구박받으며 살았다고 했어요. 시할머니는 더 독했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견뎠다고 했죠.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어.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저한테도 그러신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며느리는 그렇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지.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간 후에 알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 딸아이가 우는 걸 보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가 당한 고통을 내가 너한테 똑같이 준 거구나. 그리고 너는 내 딸한테 주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구나. 너는 나보다 용감해. 나는 그러지 못했거든. 그냥 참고 살았어. 그리고 그 곧 며느리한테 대물림했지.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 이혼하지 마. 내가 바뀔게. 내가 잘할게.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의 사과, 그 눈물, 그 고백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25년이 지워지나? 진작 그렇게 하시지. 왜 이제 와서? 아니면 아들이 이혼당하는 게 창피해서 하는 말 아닐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25년 동안 쌓인 상처가 사과 한 번으로 치유될 리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내가 이혼하겠다는 걸 막을 순 없어. 그게 내 선택이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 들어줘. 나 좀 만나자.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저는 고민 끝에 또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봉투를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25년 동안 집안일하면서 받지 못한 월급이야. 예, 계산해봤어. 가사노동, 육아, 시댁 챙기기.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이 정도는 돼. 봉투 안에는 5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걸로 부족하지. 내 청춘, 내 인생을 값으로 매길 순 없으니까. 하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시어머니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리.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재혼한다며?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들었어. 그래, 해라. 행복해라. 어머니, 내가 진작 너한테 잘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너도 우리 아들하고 행복했을 텐데. 다 내 탓이야. 시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는 내가 미웠던 게 아니야. 내가 나보다 강해서, 내가 행복해 보여서 그게 미웠던 거야. 내가 못 가진 걸 너는 가진 것 같아서. 어머니,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알아. 지금은 알아. 너무 늦게 알았지. 저는 그날도 아무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용서하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할까? 딸아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엄마, 용서는 할머니를 위한 게 아니라 엄마를 위한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가 평생 원망하고 살면 엄마가 불행해요. 용서하고 놓아주는 게 엄마한테 좋은 거예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근데 엄마 용서한다고 다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마음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혼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하지만 어머니를 용서할게요. 며느리,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그게 저를 괴롭힌 이유는 안 돼요. 어머니는 잘못하셨어요.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이제 와서 사과하신 거, 그 용기는 인정해요. 그래서 용서할게요. 시어머니는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고맙다, 며느리. 정말 고맙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재혼할 거고 행복할 거예요. 그래, 그래야지. 행복해라.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행복한 모습 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그리고 1년 후, 저는 재혼했습니다. 조촐한 식장에서 아이들과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그런데 식장 뒤편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그냥 내 행복한 모습 보고 싶어서.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예쁘다, 며느리. 아니, 이제 며느리가 아니구나. 어머니, 고마워. 나한테 용서의 기회를 줘서. 덕분에 나도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는 제게 작은 상자를 주셨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주신 거야. 나는 며느리한테 줄 기회를 놓쳤지. 그러니 너한테 주고 싶어. 상자 안에는 옛날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받아. 그리고 행복해라. 그게 나한테는 제일 큰 위로야. 지금 저는 재혼한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아요. 재혼 가정이라는 게 녹록지 않거든요. 하지만 최소한 존중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있어요. 아이들도 잘 지내고 있고요. 전 남편은 재혼 안 하고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가끔 아이들 만날 때 얼굴 보는데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임종자리에 저를 부르셨어요. 며느리. 아니, 이름이 뭐였더라? 미선이. 네, 어머니. 고마웠어. 용서해줘서. 어머니도 고마웠어요. 사과해주셔서. 다음 생에는 나도 너처럼 용감하게 살고 싶다. 그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25년을 참고 살았어요. 그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저를 지키는 게 미덕이에요. 제 아이들을 지키는 게 미덕이고요. 그리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용서했지만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그게 저의 선택이었고 제 행복이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참지 마세요.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날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테니까요.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저는 5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